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 수업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일의 도구를 꼽습니다. 사람들은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고 쓸모있는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단어는 에너지가 고정된 틀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것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총량은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에너지가 충분한데 종종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고갈된 것처럼 무기력해 보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공부에 에너지를 쏟아라 하는 말보다 더 필요한 말은 우리에겐 충분한 에너지가 있고 무엇으로든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환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단원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죠.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게 되는 거죠. A의 형태에서 B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총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에너지가 전환되는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체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들어가기를 보면은 회전목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 회전목마에서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환될까요? 회전목마는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역학적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등의 형태로 전환이 되죠. 특히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회전목마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때 위치 에너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운동 에너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와중에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해보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공이 바닥에 충돌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알 수 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이 두 개의 에너지의 합은 계속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 마찰이었거나 다른 형태의 손실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은 공을 옆으로 살짝 던졌을 때 공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일정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 촬영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것을 따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X축과 Y축으로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자, 일정 시간 간격대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4번 만에 이렇게 바닥에 도착하게 됐죠. 자,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4번 만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최고점에서 하나, 둘, 셋, 4번 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X축으로 이동한 걸 보시면요. X축은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리를 보시면은요, 사진을 찍고 다음 사진 찍을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좀 다르죠. 보시면요, 처음 높이가 이만큼 h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충돌 최고 높이는 h1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충돌 후 최고 높이 h2 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충돌 후 높이 h3는 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높이보다 두 번째 높이가 더 작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이보다 세 번째 높이가 더 작은 이유는 에너지가 손실됐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충돌 후 공의 위치는 최고점의 위치가 변화 없이 같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죠. 공이 바닥에 튕겨 올라갈 때 최고점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는지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소하죠. 충돌의 높이는 감소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이 바닥에 튕겨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바닥에 멈추게 되겠죠. 바닥에 닿게 되겠죠. 정확히는요. 이런 식으로 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굴러가다가 마찰이에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겠죠. 공이 바닥에 충돌하면서 운동하는 동안 공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는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닿는 순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단순히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접촉면과 마찰이 있게 됩니다. 마찰이 있으면서 여기에서는요,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돌할 때는 보통 소리가 나게 되죠. 주변의 공기를 떨리게 만들면서 소리 에너지 형태도 방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와 같이 역학적 에너지 이외의 것들이 외부로 방출되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의 값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의 에너지의 전환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미끄럼틀입니다. 미끄럼틀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놀이기구입니다. 자, 이때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려갈 때 소리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이 소리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둘 다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위치 에너지는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찰이 없는 경우는 보통 존재하지 않죠. 공기하고도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공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끄럼틀의 면하고도 또 마찰이 일어나게 돼서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리와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연습들을 하기 위해 마찰이 없는 특별한 경우를 연습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의 주된 에너지원은 전기에너지입니다. 이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바퀴를 돌리게 되죠. 바퀴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공기와의 저항이 있게 되죠. 공기하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 접촉면하고에서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기의 이동 때문에 열 에너지가 어느 부분에서든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에너지도 있죠. 자, 그냥 또한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소리 에너지도 발생하죠. 참고로 이 소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이드 미러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풍절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오는 차는 어떻게 볼까요? 요즘에는 전부 다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드 미러의 크기를 줄이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각을 없애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요즘에 차들 중에 몇몇 차들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를 통해서 양 옆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차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타이어만 이렇게 앞으로 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조명도 있죠. 조명 등에서는 빛 에너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여기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선풍기의 날개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통해 우리는 시원하게 열을 제거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풍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발생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으면요, 자, 이제는 좀 눈치채시죠?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공기와 마찰, 저항에 의해서 소리 에너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도구가 있었습니다. 미끄럼틀, 전기자동차, 선풍기가 있죠. 자, 미끄럼틀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주로 바꿔 쓰게 되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형태의 에너지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죠. 바로 대표적인 게 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대부분은 이 열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에너지 쓰레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의 발생을 줄이는데 에너지 효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여러 형태가 있어서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낙하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죠. 전등은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동기는 모터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보통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 주게 되죠. 이것은 각각 우리가 의도한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됐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학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연료를 연소하게 되는 경우, 즉 산소와 결합시켜서 열과 빛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주로 바꿔 사용하게 됩니다. 위로 던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전환 과정에서는요, 원하는 경우로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구 같은 경우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긴 하지만 동시에 열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쓰레기 형태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미끄럼틀도 우리 앞에서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만은 동시에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와 같은 쓰레기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자, 비행기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형태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요. 선풍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긴 하지만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가 열 에너지, 촛불은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 전기 자동차도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의 전환에서 원건 원치 않건 간에 열 에너지 형태는 동시에 발생하기 마련이죠. 에너지의 보존은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되기 전과 후에 모든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면은 전체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죠. 대부분은 원치 않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마치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의 효율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전환되기 전과 전환된 후에 모든 에너지를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전체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원하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기본적으로는 빛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소리도 나니까 소리 에너지, 마지막으로 모든 전기 제품에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텔레비전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텔레비전을 이용해 가지고 방 안을 따뜻하게 한다, 이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텔레비전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주되게 사용하는 에너지를 묻는다라고 하면은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만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기밥솥에 취사 기능과 보온 기능이 있습니다. 자, 취사는 밥을 만드는 거죠. 보온은 만든 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에너지의 전환 과정과 어느 경우 소비 전력이 더 클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에너지의 전환 과정은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때 소비 전력이 더 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즉, 같은 시간 동안에 어느 제품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가, 전기 에너지 소비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전기 에너지로 한 일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기밥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밥을 만드는 거죠.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와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온도, 어떤 게 더 온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이 취사할 때, 밥을 만들 때 온도가 더 높게 되겠죠. 이 높은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은 취사 기능을 유지할 때가 더 많이 전기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비 전력이 더 큰 경우는 당연히 취사 기능일 때가 소비 전력이 더 크게 되겠죠. 자, 이렇게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단원 마무리 문제는 아직 풀지 않고 넘어갔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주셔야 됩니다. 교과서 뒷면에 정답과 해설도 나와 있으니 모르는 것은 체크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풀이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 수업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